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술적 분석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기술 분석을 볼 때 보통 우리가 잘 알기로 뭐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본다 그러면 이평선 이런 걸 보죠, 그죠? 이평선 보죠. 이평선을 가지고 보죠. 네. 또는 뭐 지금의 패턴이 뭐 삼각형이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깃발형이다. 네. 뭐 등등을 헤드 앤드 숄더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크게 나눠 가지고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헤드 앤드 숄더형이다. 또는 뭐 이중 천정형이다. 또는 뭐 쌍바닥이다. 또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컵 위드 핸들이다. 등등. 그래서 그 손잡이가 있는 컵 모양 뭐 그렇죠. 이런 거 손잡이 있대요. 있는 컵 모양, 컵 위드 핸들을 이제 윌리엄스가 아주 그 유행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지금도 저한테 뻑하면은 뭐 삼성중고 컵 위드 핸들 아닌가요? 또는 하이닉스 컵 위드 핸들이 아닌가요? 보시고 라고 물어보시는구나. 종종 이제 여쭤보는 경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네. 뭐 등등 이래서 그 특정한 패턴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그 패턴이 예전에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러니 현재 이런 패턴이 현재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예상하는 방법이 패턴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패턴 분석법. 패턴 분석법.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추세 분석법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추세가 상승세냐 하락세냐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의 추세가 상승세라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뉴턴의 여러 가지 운동의 법칙이라고 있죠. 예.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1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관성의 법칙. 뭐 질량 불분의 법칙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아이쿠야, 주린이는 모르는 용어들이 막 쏟아진다. 예, 더 쉽게 좀 얘기할게요. 네, 작용 반작용의 법칙 모르시면 되고요. 관성의 법칙. 네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네.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은 사람들이 몸은 앞으로 확 쏠리죠. 네네. 마찬가지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가는 계속적으로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가는 이야기죠. 법칙.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상승 추세다. 계속 갈 거니까 계속 계속 가지고 있어. 반면에 하락 추세다. 그럼 계속 떨어질 테니까 빨리 팔고 도망쳐. 그래서 추세는 중요하죠. 지금의 추세와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추세가 뭡니까? 상승 추세. 네. 그러니까 지금 밟으면 바보든 짓이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서 빨리 뛰어내릴수록 바보든 짓이 되는 거죠. 달리는 말이 달리고 있는데 상승 추세인데 먼저 뛰어내리고 나면 말은 저 날아가 버리는데 가버리니까 그 말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계속 매수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매도하라라고 하는 게 추세 분석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 지금의 추세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네.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상승 추세였구나라고 알지만 지금 현재 과연 지금의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걸 분석을 통해서 거죠. 지금의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 추세 분석법. 좋습니다. 통상 주로 쓰는 방법이 이제 이동 평균선을 많이 씁니다. 네.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시장 특성 분석법이라고 있는데 그건 좀 생소한데요. 이게 뭐냐니까 지금의 추세가 상승세인지 알겠다 이거죠. 상승세인지 알겠는데 지금 상승세의 속도가 대략 얼마쯤 될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의 속도가 자동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전체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으로 50km냐 또는 60km냐 아니면 100km냐 200km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자동차의 속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죠. 추세 분석법은 방향을 얘기하는데 예. 시장 특성 분석법은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스피드 이야기합니다. 속도를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동차 속도계를 보고 있다가 속도계 바늘이 10km, 20km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 우리가 몰고 있는 자동차 속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제로 10km에서 5, 1, 제로 떨어지기보다는 분명히 30, 50, 80, 100 쪽으로 올라가겠죠. 반면에 우리가 돌고 있는 자동차의 속도계의 바늘이 200km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우리가 몰고 있는 물건이 비행기가 아닌 이상 200km씩 달리고 있다면 분명히 조만간 80, 70, 60, 50 쪽으로 속도는 떨어지겠죠. 200에서 240, 50 갈 수도 있잖아요. 240까지 갔다면 자동차 날아가겠죠. 암행 고속도로 암행 감찰반에게 걸리겠죠. 어쨌든 그렇죠. 더 갈 가능성보다는 거의 임계치까지 오게 되면 결국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 300, 400, 500 쪽으로 가기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추세가 상승세, 인주는 추세 분석법을 알겠는데
그 추세가 얼마나 강하냐, 속도가 얼마나 되냐. 좋습니다. 속도가 300km 됩니다. 이거는 조만간 더 400, 500, 6쪽으로 가기보다는 분명히 속도가 떨어질 거고 따라서 주가의 상승 속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하락할 거야.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 특성 분석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게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 전에 주식으로 돈 버는 건요. 주식을 시장이 먹여주는 겁니다.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서 운이 좋아서 누가 잘 얘기해줘서 그것도 물론 있지만 공부해야 되지만 시장이 좋을 때 사실 같이 오르는 거지. 시장이 뭐 하루에 자고 나면 30포인트, 50포인트 내일 빠지고 모레 빠지고 문 닫을 것 같은데 나 혼자 독야청청 수익 낸다? 불가능하죠. 매우 어려운 매우 일이거든요. 어렵죠.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어렵죠. 추세를 따라서.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건 주로 이평선 같은 걸 보면서 추세를 그렇습니다. 보고 예. 시장 특봉 속도를 보는 거는 여러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본다는 말씀입니다. 뭐 오늘 설명할 수 없고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설명 좀 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만은 뭐 이격도 이런 뭐 게 대표적이겠죠. 이격도, 뭐 RSI, 네네. 뭐 스토캐스틱, 뭐 MACD, 엔빌로프, 뭐 수없이 많은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표를 통해서 속도와 강도를 통해서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방법이 특성 분석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구조 이론은 예를 들어서 시장 구조 이론 이것도 좀 생소한데. 이거는 뭐냐니까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쌓았던 일종의 도사 같은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랄프 넬슨 엘리어트, 또는 뭐 이즈모카 산진, 또는 뭐 W.A. 간 이런 분들이 어느 갑자기 득도한 분들처럼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느니라. 엘리어트 파동 이론, 네. 상승 파동은 5개의 파동을 그리고 상승 3파와 하락 2파가 오파가 되고 네. 내려갈 때는 3개의 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느니라. 시장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이론을 시장 구조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우 이론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다우 이론,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 또는 겐 이론, 또는 일목균형표, 뭐 또는 뭐 사케다 3법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시장 구조 이론에 속하는 기법들이죠. 그 패턴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패턴은 엘리어트 이론도 이런 패턴을 조금 다른 건가요? 패턴이란 것은 이렇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차트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시장 구조는 시장이 어차피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패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패턴이 나타난 다음에는 무조건 사각형 패턴이 나타나고 네. 사각형 패턴이 나타난 다음에 무조건 육각형 패턴이 나타나느니라 라고 설명하지는 않죠. 하지만 시장 구조 이론에서는 시장은 구조적으로 원래부터 올라갈 때는 5개의 파동을 그리고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내려갈 때는 3개의 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언자 같은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이제 구루, 이제 도사 같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엘리트 선생은 일찍 19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살아 계신다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 왜 하필이면은 올라갈 때는 5개의 파동을 그리고 왜 내려갈 때는 3개의 파동만 그려야 됩니까? 올라갈 때는 럭키 세븐 7개의 파동을 그리면 왜 안 되고 떨어질 때는 13, 13개의 파동을 그리면 왜 안 됩니까? 라고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다면 엘리트 선생은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 거는 몰라도 되느니라.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네. 참 잘 맞습니다. 참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지금도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나온 지 거의 이제 100년이 되어 갑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에서 아직도 각광을 받고 있고 분석의 툴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에 필적할 만한 거를 이제 동량으로 말한다면 이제 호소다 고이치라는 분, 일본의 필명이 이제 일목산인이라는 분인데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듯이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구조적으로 네. 그분에는 뭐 선행수편이 어떻고 네. 구름이 어떻고 26일 앞으로 구름을 그리고 26일 뒤로 후행수편을 그리고 왜 26이냐? 몰라도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 일목균형표 원전에 보면은 내가 동서고금의 수학책 100만여 권을 동경대학교 아르바이트 학생 3명을 동원해서 탐색한 결과 26이라는 숫자를 발견한 것은 나로서는 참 행운이었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피보나치 수열도 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조로 더해가면서 가는지. 이제 그게 이제 시장 구조 이론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시장을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을 보느냐, 네. 아니면은 트렌드를 보느냐, 그게 아니고 현재 시장의 속도가 과열이냐 아니냐를 보느냐, 아니면 시장은 원래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느니라 네. 하는 이론을 따르느냐, 어프로치가 각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 오늘 좀 명언을 하나 남기셨는데요. 이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면 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구루들이 몰라도 되느니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느니라. 그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 우리 김중근 대표님 말씀 잘 하시죠. 재밌게 하시죠.